전 세계 모든 교수들이 우리 조 박사님이 만들어 놓은 해부도를 가지고 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오랜 세월 동안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미지의 세계의 뇌를 과학자들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뇌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뇌의 지도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분이 존경하는 우리 조장희 박사님이십니다. 참 평생을 뇌를 연구를 하셨고, 또 아직까지 조 박사님이 세븐 테슬라로 뇌 해부도를 찍은 것 이상의 책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수들이 우리 조 박사님이 만들어 놓은 해부도를 가지고 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븐티라는 것은 MRI 중에 최상급, 100억 하는 그런 건데, 이 기술이 처음에는 조장희 박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결국 이제 독일 지멘스사가 사가지고 가서 지금 전 세계에 세븐 테슬라가 잘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 연구에 필수적인데, 건축물 같지만은 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인데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과학연구원에 있는데 250억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뇌 지도를 만드는데도 현미경과 또 세븐 테슬라 이런 것들이 참 기여를 했고, 그러면 이 지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특히 이제 일본의 세이지 오가와 교수가 만든 펑션 MRI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이렇게 산소 소모량을 보고 찍어서 판별을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뇌의 앞부분이 작동을 하고, 또 어떤 사물에 집중해서 보고 시각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후두 쪽으로 하는 것을 다 그렇게 밝혀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뇌를 해부하려면은 좀 징그럽지만은 톱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썰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버려서 꺼내보면은 모양은,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뇌는 사실상 이 크기에 조금 차이가 날 뿐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굴이 커서 어떤 사람은 뇌가 커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뇌 속에는 거의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뇌의 지도에 관해서는 이 뇌의 겉질에 대해서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일항이라고 하죠. 시골에 가면은 밭에 일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펼쳐 놓으면은 신문 한 장의 크기처럼 이렇게 되는데, 펼치면은 면적이 한 이 정도 됩니다. 되뇌 피질, 이 속에 어마어마한 기억, 어마어마한 아이디어, 창의력, 지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문화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뇌의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대단한 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뇌의 지도는 사실상 보물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산다는 건강, 지혜, 기억,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뇌 속에 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뇌의 지도, 그러면은 1905년도에 브로드만이라는 의사가 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1975년도에 UCLA 교수로 계실 때에 우리 조장희 박사님은 페트를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원형 페트를. 그래서 참 노벨상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UCLA 계시다가 컬럼비아 대학에 가셨다가, 그리고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대, 지금은
고려대학교 뇌과학융합센터의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탁 하니까 브로드만 영역을 토대로 해서 색깔을 입히니까 블루, 파란색이면은 보는 것, 이것을 알고리즘을 잘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접촉하는 지점에서는 촉각과 시각이 만난 지점에서는 함께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선이 딱딱 그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결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듯이 브로드만 그렇게 봤지만은 우리 조장희 박사님은 이렇게 함께 섞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기분이 상쾌하다, 그것도 페트로 찍으면은 칼라로 이게 나옵니다. 페트는 셈세하지는 않지만은 그 전반적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줍니다. 특히 이런 칼라는 왜 조 박사님이 이 칼라를 잘 표현하는가 하면은 1975년도에 페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페트라는 거는 전 세계인들이 암 환자나 일반적으로 이걸 촬영을 하게 되면은 페트라는 거는 이게 칼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됩니다. 암 같은 거. 이 자료가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총연합회에서 출판한 것인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조장희 박사님 있고, 그 다음에 김영보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백선화 교수님, 그 다음에 아주대 김수동 교수님, 이렇게 총 6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브로드만이 1905년도에 이렇게 지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만 맵. 요거는 이제 미국의 교수가 이제 칼라를 좀 했는데, 요거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브로드만이 이렇게 해서 뇌과학의 역사,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의 조 박사님 팀이 컬러풀하게 이 책을 완성한 겁니다. 저는 이 조 박사님의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거, 이거는 좀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거는 좀 과거 생각. 여기 보면은 그래서 47번 여기는 저 노란 건데, 인내심 같은 거, 과거를 생각하고 좀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47년 여기서 이루어지죠. 예, 그런 점. 또 역시 내부로 돌아가면은 이제 여기 M은 무브먼트라고 움직인다, 뭐 그런 뜻이고요. 다 움직이는 것. 예. 그래서 이 뇌의 색깔 지도를 보면은 조금 더 친근감이 생기면서 빨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자꾸 알면 조금 한 단계, 두 단계 들어가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뇌혈관도 알게 되고, 또 이제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뇌를 어떻게 관리하면 행복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뇌의 지도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설명하기도 쉽고 빨리 이해가 돼가지고 뇌의 지도를 봄으로써 우리의 감정 조절도 좋고 자녀 교육하는 데도 좋고, 여기에서 뭐 영재 프로그램도 나오고, 여기서 첨단 과학적인 AI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뇌의 기본적인 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싱킹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항상 예측을 전제로 하죠.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여기 이제 프레젠트라는 것은 현실 생활에 현실적으로 어떤 장면이나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아주 고차원적으로 빠르게 그 생각을 전환시키는지 적응한다든지 그 생각을 빠르게 전환하는, 적응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하이싱킹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과거를 생각할 때는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천천히 하죠. 과거는 과거 추억을 생각하는데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안 하죠. 과거 생각은 약간 천천히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뭐 인내를 하는 그런 점이라든지, 또 현실 속에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데 있어 갖고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생각을 적응하고 또 그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싱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한 색깔과 진한 색깔은 이 중심부에는 아주 그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을 때는 말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각이 흐려진다, 얕아진다 하는 그런 측면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색깔을 이렇게 연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생각을 하는데 과거의 생각과 인내하는 그런 가운데 접촉되는 부분은 상호 연관, 상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진하고 연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신체적인 감각과 시각이 만나는 입장에서 이 색깔이 같이 물감을 칠하면은 두 색깔이 같이 합했을 때의 연한 색깔이 달라듯이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냥 이게 보기 좋도록 그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수학적인 계산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각이라 하더라도 청각하고 듣고 보았을 때에 그 생각이 좀 얕아지죠. 몰입을 하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몰입을 하면 한 가지만 보게 되는데, 들으면서 보게 되면은 그게 얕아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연하게 하는 것. 오로지 한 가지만 몰입했을 때는 강하게 블루 색깔을 이렇게 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연한 색깔과 진한 색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에 우리가 사물을 본다 하는데 무의식으로 보는 것이 있고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가 영화를 보지만은 시각적으로 보고, 그리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감정이입이 되면은 축구를 하면 자기 발도 같이 움직이고, 또 복싱을 하면 자기 손이 같이 움직이듯이 인체라는 것은 이제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운동 감각이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동에 한 가지 감각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연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못 봤는데 우리 조 박사님만 이걸 유일하게 그 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호환되는 색깔, 또 연한 색깔, 진한 색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컬러가 참 아름답죠. 네. 이 컬러를 보면은 여기에 파란색은 보는 것, 예. 그 다음에 그린색은 소리 듣는 것, 그리고 여기 갈색은 접촉하는 것, 피부 접촉하는 것, 여기 보라색은 냄새 맡는 것, 여기 약간 이제 빨간색 적콩인데 여기는 냄새 맡는 것,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하얀 것은 여기 보면 4번 몸 전체 동작 움직이는 것. 네.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생각하는 영역, 노란 거는 감정 영역. 감정 영역은 주로 가운데로 있습니다. 내부에는 주로 이 노란색이 많은 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감정도 가지수가 참 많지만은 우선 그냥 감정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역시 이쪽에서는 감정도 블루 색깔은 이제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접촉하는 것이고, 냄새 맡는 것이고, 맛을 보는데, 이 내부에서는 주로 노란색이 많은 것은 이모션, 감정 영역. 그러니까 분노 조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미움도 있고, 혐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형성된다. 이것을 색깔로 이렇게 잘 표현했는데, 특히 여기 노란색이 많은 거는 이모션, 감정은 내면 깊숙이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감정은 뇌 중심부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설계도가 있으면 고장이 나면은 정비소에 가면은 그 설계도를 보고 정비사들이 자동차를 수리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뇌의 이 상태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이제 이 두정엽에 관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개인적인 자아 형성과 또 사회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접촉을 하면 딱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접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접촉이 적은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버드 허순열 교수인가 그분은 이 두정엽의 문제가 자폐증하고도 관련이 있다. 사회성하고도 관련이 있다. 막 그렇게 해서 사회성 문제를 다룰 때는 이쪽을 이렇게 또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분석해 보는 그런 역량도 있고,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이 범죄 쪽으로도 갑니다. 예, 다른 사람을 친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 접근하면은 과잉 반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 사회성 발달이 안 돼서 정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애정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악기를 잘 다루는다 이러면 이제 이쪽에 6번 손재주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설명이, 요것만 보면은 이거 한 번에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갈색 부분은 두정엽, 두정엽은 이제 우리 먼저 촉각, 그 다음에 이제 운동감각, 통각 이렇게 가운데 중심이 되죠. 여기에 자극을 받으면 바로 이쪽 4번에서는 팔, 다리, 얼굴 동작이 만들어지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각과 합쳐져 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이제 그 몸 동작, 감각, 다리 몸통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40번, 39번에 가서 연합해 가지고 1차 연합, 2차 연합, 여기는 이제 측두엽의 청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촉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각이 가운데 모아져 가지고 개념을 형성하고, 거기서 어휘, 단어를 만들어 어휘력이 발달하면은 이것이 앞쪽으로 가서 이제 동작을 만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간 행동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좀 쉽죠? 여기 앞쪽은 전두엽. 그래서 뒤에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세 개 합친 것보다 사실은 이 전두엽이 더 클 정도로 전두엽. 전두엽은 전두엽이라는 말이 있고 또 전전두엽이라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운동, 팔변까지 이쪽을 주로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고, 이 앞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도를 알아놓으면은 아주 도움이 되죠. 전전두엽.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전두엽이 발달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두엽 혼자서는 발달할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 모든 감각을 받아서 1차 연합, 2차 연합, 개념 형성, 언어 형성 다 돼서 보내줘야 전두엽은 거기에 따라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감정적인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신체적으로 자기 몸물 전체를 인식하는 신체적인 자아 형성이라든지, 또 이런 구체적인, 여기는 이제 선명하죠. 노란 영역은 감정 영역 또는 이제 림빅 시스템, 변형계라는 그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후두엽이라 하더라도 17번은 처음에는 이제 시각 영역의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18번 이렇게 18번은 안구 운동적인 것, 그 다음 장소 기억적인 것. 여기서 이제 청각 영역하고 이게 이제 시각 영역 연결되는 점에서 사물에 대한 명칭을 이해하는 이런 점이 있고, 소리를 이해하는 것. 여기서 이것이 이제 위쪽으로 가면서 또 발전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뇌의 지도를 이렇게 흥미롭게, 컬러풀하게, 그 뇌의 지도 별거 아니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게 되면은 그 다음 들어가면은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브로드만의 뇌의 지도입니다. 단면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는 안 보이지만은 우선 겉질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맨 가운데가 1번 중앙선이 있습니다. 2번, 3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부모와 신체 접촉을 하면서 1번은 그래서 터치, 접촉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알게 되죠. 그리고 2번은 움직일 때 신체 전체를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키네스테틱 운동 감각을 일깨웁니다. 이 3번은 움직이고 부딪혔을 때의 통각,
뜨거웠을 때도 아픈 감각, 충격했을 때 아픈 감각, 통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1, 2, 3번 이 영역에서 자아 존재감, 자아 인식이 여기에서 발달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안아주고 또 부모가 뽀뽀를 해주고 부모와 신체적인 접촉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뇌과학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과 신체 접촉을 많이 하고 자랐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성장하면서 정서적인 문제가 비율적으로 높은 것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번과 7번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17, 18, 19 요 부분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각 영역입니다. 왜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시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체적인 접촉과 시각이 만나는 곳이 39번, 40번입니다. 여기서 개념 형성이 됩니다. 21번, 22번, 20번, 21번, 22번은 청각 영역입니다. 우리가 모든 듣는 소리를 인식을 하고 특히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사물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접촉한 느낌, 촉각을 통해 가서 개념이 형성이 되고 그 개념이 언어, 단어를 형성되면서 기억은 시작됩니다. 거기에 속에 숨어있는 43번 후각 또는 맛을 느끼는 감각이 함께해서 이 가운데 1번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이 뒷부분은 감각을 뇌가 전 세계의 우주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또는 맛을 보고 냄새를 맡는 모든 것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는 첫째는 입력기관, 입력기능, 인풋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통 보면은 윗부분을 두정엽, 뒷부분을 후두엽, 여기를 측두엽이라고도 하죠. 여기서부터 4번, 6번, 8번까지는 4번은 우리 몸통과 팔,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 영역입니다. 6번은 섬세한 동작을 이렇게 보조하는 기능이고 8번 이쪽에는 안구 운동이 아주 중요한데 안구 운동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 그래서 여기는 운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앞부분은 생각하는 영역. 예. 여기서 44, 45번은 그 사이에서 생각하는 것과 모든 감각을 연합해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곳입니다. 44, 45번. 그래서 이쪽에 46번은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아주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생각을 종합해 가지고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행동을 여기서 통제를 합니다. 예. 이것을 일찍이 1905년에서 1909년 브로드만이라는 분이 일일이 이것을 영역을 매겼는데 어떻게 이것만 했느냐? 세포 구조론 그래가지고 각 세포의 특성들을 뉴런의 특성들을 일일이 각 영역마다 다 별도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의 지도, 인간의 뇌는 오랜 세월 동안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뇌의 기억 용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뇌의 창의적인 기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즐거워지고 더욱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